네, 안녕하십니까. 홍주부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13일 월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24분 지나고 있네요.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아직 증시가 상승 쪽이던 아니면은 하락 쪽이던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하지 마시고 대기하셔라.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증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안내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번 주 영상 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과 하락 아직 포지션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지 마시고 대기하시죠. 노 포지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때도 똑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은데 2차전지 쪽은 일단은 공매 금지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해주게 되면서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 증시에 우리가 어디에 매수를 잡았냐, 일단은 보시는 게 이렇게 코스닥 인버스, 그 다음에 2차전지 인버스, 그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코드명은 251340이죠. 2차전지 인버스, 이렇게 두 종목. 또 인버스야? 최근에 인버스로 수익을 어느 정도 잡았고 수익 청산을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또 인버스? 일단은 코스닥과 2차전지 인버스만 매수했습니다. 곱버스라든지 일반적인 인버스, 코스피에 연동되는 요 곱버스는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잠시 후에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영상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인버스를 잡았다는 거는 코스닥이 하락하는 쪽으로 배팅을 했다라는 건데, 왜 코스피는 아직인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직 한국 증시의 희망은 반도체에 있다.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 느낌이 어떻게, 증시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일단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나스닥 차트인데 보시면 올랐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장기적인 매물대를 뚫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권, 이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그대로 윗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간 부분,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신고가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애플도 그렇고 심지어 테슬라까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주말 동안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웬걸, 코스닥은 오히려 빠지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 한국 증시만 많이 빠졌거든요. 보시면은 너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국 증시도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잡기는 했지만 대만 증시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살짝쿵 눌러주긴 했지만 얘네들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체가 윗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아니 왜 우리나라 증시만 뭐 악재가 있는 건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1.9% 정도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수급도 놓고 보도록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인과 기관은 살짝쿵씩 매도 포지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코스피는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조정 느낌으로 마감이 되었다면은 코스닥은 그 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랑 2차전지 인버스를 매수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일단은 요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 금지가 이뤄졌었던 저번 주 요날 월요일날 급등한 다음에 빠지기만 하고 있는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요날 급등한 다음에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코스닥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요날 상한가를 가져간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악재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환율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살짝끔 반등은 잡아주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시리아가 미국 군인들을 이제 포격을 통해 가지고 사망을 하게 했다. 그래서 지정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다.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 선물 지수도 많이 하락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일본, 중국, 대만 증시도 다 같이 하락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만 조금 빠지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일단은 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조금 더 깊었고, 특히나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빠짐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금양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코스피는 나름 의미 있는 선을 지켜주고는 있는데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요거 코스닥 인버스죠. 코스닥 인버스 요 종목의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와 그 다음에 2차전지 요 관련된 2차전지 인버스, 요게 KB스타 2차전지 탑 10 인버스인데,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인 관련된 종목군들을 합쳐가지고 ETF화한 종목이죠. 근데 얘네들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인버스랑 2차전지 인버스를 매수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얼마냐면은 4,070원이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그냥 놓고 대응을 하자면,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24,635원입니다. 사실 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문의를 남겨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몇몇 분들께 저희가 요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000원대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24,360원대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둘 다 지금 한 1%대씩 상승 중인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종가 기준으로도 놓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싸게 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고 이 영상을 남기는 시점부터 잡아드리게 된다면은 뭐 코스닥, 그 다음에 2차전지 인버스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요 고버스라고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코스피와 연동되는 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아직 거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증시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지금 반도체 쪽이라든지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2차전지가 많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계속해서 수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달라붙어 주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외인들의 매수 자금이 꾸준하게 달라붙어 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달라붙어 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죠. 최근에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금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매도를 치려고 매수세를 잡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수세가 달라붙어 줄까? 이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저번 주 금요일날 상승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 가져갈 가능성, 지금 얘는 역사상 신고가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나름 여기 저 목요일날 고점을 찍어주나 했는데 그대로
요 매도 물량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뒤덮어주는 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인 추세를 이어지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물론 다들 고점 라인권입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 라인권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놓고 따지고 본다면은 역사상 최고점 부분입니다. 그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 최고점은 아니지만 정고점 부분.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지금 적어낸 건데 얘도 어떻게 본다면 고점 라인권을 지금 다가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매물대 뚫고 올라가 주게 되면서 이제 요 고점 라인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점 라인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고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달라붙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구심이 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를 사라는 거야? 반도체를 사라는 거야?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 흐름이 미국 쪽이 지금 고점 라인권이라고 했고 특히나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오늘 환율적인 부분도 그렇게 많이 안 튀었고요. 미군 기지가 포격을 당해가지고 사망하는 느낌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이냐면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 이슈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확전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었던 정책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크게 확전되는 부분으로까지는 안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많이 안 튀었고 환율도 많이 안 튀었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튀지 않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바라보는 부분은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역사 신고가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네들이 윗꼬리를 달고 쭉 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삼성전자라는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은 그냥 그때는 우리는 요 코덱스 200선물 인버스 2X 고버스라든지 코스피 연동되는 인버스도 같이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코스닥은 일단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잡은 건데 자, 만약에 반도체가 시장을 이끄는 상승장으로 가져가 주게 된다면요. 코스닥 인버스라든지 2차전지 인버스도 그대로 팝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이래요. 애매하시죠? 지금 애매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인버스랑 그 다음에 2차전지 인버스 요 2차전지 인버스는 지금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도체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느낌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 코스닥이라든지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라든지 내일 당장 팔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 팔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 팔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코스닥 인버스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이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되 일단은 내일 만약에 증시가 상승 쪽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우리는 증시 상승하는 쪽에서도 그 지수를 견인하는 상승 쪽으로 견인하는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을 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오늘처럼 2차전지가 또 하락하면서 인버스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 쪽으로 가져가 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인버스를 잡아가면서 끌고 가는 패턴. 쉽죠? 그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완벽하게 상승이다, 완벽하게 하락이다라고 점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건 있어요. 코스닥이
코스닥 인버스가 만약에 지금 이 상승 흐름을 그대로 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서운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상황이고,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공매 금지 여파로 인해서 한번 빡 뺐다가 쫙 했는데, 사실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은 주말 동안에 기습적으로 공매 금지를 때려게 되면서 특히나 외인들이 많이 물렸어요. 외인들이 많이 물렸고, 그로 인해서 사실 보복성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게. 자, 근데 그 여파에 대한 부분은 둘째 치고, 사실 뭐 공매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둘째 치고, 증시의 돈이 어디로 유입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증시가 이렇게 2차전지도 하락 쪽으로 재차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도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은 좀 쉽지 않은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요 곧버스라고 불리는 인버스, 코스피 연동되는 곧버스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뚫고 이렇게 느낌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요, 쉽지 않은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좀 그렇고, 자, 현재 시간으로 놓고 본다면은 요거 미국의 10년물 국채장기 수익률이 4.6%로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는 사실 이렇게 갔다가 좀 꺾여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긴축을, 그러니까 금리를 많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리를 이제 더 올리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쪽으로 선반영하면서 배팅을 해놓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니다,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물가는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 장기 수익률이 살짝 다시 반등을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또 뭐 보여드릴 거냐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안 빼놨었나? 자, 요거. 자,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살짝 올라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걸로 보여드리지 말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달러 연동되는 이제 레버리지 차트인데, 환율 자체도 일단 공매 금지 여파를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씩 다시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 라인권에서 달러가 아래로 내려가 주게 된다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 사실 추세 자체는 유가도 하락 쪽이 맞아요. 근데 지금 살짝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는 하락 추세로 가져가주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환율적인 부분도 일단은 엄청 급등하려고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고, 환율 같은 경우에 급등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가져갔다가 재차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많이 급등한 상황보다는 내려가주고 있는 차트고, 장기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상승하다가 지금은 살짝 안정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상황으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미국 증시만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가져가주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만 탄력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얘네들 계속해서 수급 달라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전되는 상승이 나올 것도 염두는 해두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상승이 아니라 계속해서 빠지는 패턴으로 가져가 주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아마 오늘 나왔었던 이제 시리아가 미군 기지를 포격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크게 가져가 주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 금리 를 계속해서 인하를 하지 않겠다, 요걸로 인해서 장기채 금리가 또 상승 랠리를 가져가 주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직은 그런 쪽보다는
지금 흐름을 믿자고요. 반도체 쪽은 상승 흐름이 왔습니다. 물론 만약에 여기서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대로 인버스를 타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랠리를 그대로 끌어올려주게 된다면 그대로 반도체 쪽이라든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대장주를 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 애매하죠? 시장체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코스닥 인버스와 2000지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매수를 잡은 상태에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거고요. 내일 또 증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반도체 쪽이 반전이 나오게 된다면은 인버스가 웬걸 그냥 우리는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 주는 일반 급등할 만한 종목을 타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2000지 관련된 종목군들처럼 그대로 빼는 패턴으로 가져가 주게 된다면 우리는 인버스 쪽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부분으로서는 뭔가 아직은 특별하게 안 좋은 거리는 없어요. 미국 증시 짱짱하고요. 일본, 중국, 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특히나 코스닥 지수만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닥 인버스와 2000지 인버스만 이렇게 매수를 했다. 다만 코버스는 아직 대기다. 한국 증시의 희망은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2000지처럼 그대로 같이 빠질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은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막판에 또 미국과 중국 정상들 간의 회담이 열려 있죠. 그래서 어떠한 느낌으로 가져갈지, 그리고 2000지가 하락을 한다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요거 전기차 그다음에 2000지 관련된 쪽으로 뭔가 유리한 쪽으로 회담을 가져가 주게 된다면은 요 2000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 여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먼저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아직 섣부른 예측은 제가 뭐 감히 할 수 없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거고, 근데 반도체 쪽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으니 우리 너무 비관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반전에 반전이 나올 수도 있으니 대응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수익을 만끽하시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